눅눅한 장마철입니다. 이런 때는 입맛도 뚝 떨어지고 기운도 축 처지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챙겨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 국산 토종 흑염소와 해발 900m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나는 생명의 나무라고 이렇게 불리죠. 마가목입니다. 마가목. 이 마가목을 비롯해서 황칠, 꾸찌뽕, 천마, 흑마늘까지, 특히 이 마가목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이 건강을 위해서 오랫동안 달여서 마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약재로 알려져 있죠. 열감을 낮춰주고 또 지친 몸을 다독여줘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제격이죠. 또 이런 말도 있죠. 흑염소즙은 좀 비리다? 그거는 옛말입니다. 맛개선 공정 특허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깔끔한 맛과 전혀 비리지 않고 목넘김도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게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광고만 하고 이렇게 끝나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우리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구독자님들 전용 이벤트 2+1 이게 있죠. 이거를 주문할 때는 일주일 체험분까지 해가지고 추가로 증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웰스 앤 헬스를 검색한 후에 후기가 가장 많은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 이거를 선택하고 배송 메시지란에다가 사건 속으로를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넉넉한 구성과 알찬 함량, 올여름 기력 회복을 위한 보양식을 한번 준비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두에 얘기를 하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일단 저 명칭은 정한 건데, 네. 다시 보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 제 1화. 1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저쪽 사건 의뢰 쪽에서 8년 동안 대한민국 살인 사건 1화부터 342화까지 했어요. 네. 8년에 걸쳐서 했는데 저쪽하고 양해가 돼가지고 그거는 가져오기로 했어요. 여기 가져와서 거기도 공유하고 우리도 이제 공유한다고 가져왔는데 거기는 이미 알으셨겠지. 그거 가져가 봐야 똑같이 못 똑같이 내보내면 구글에서 AI가 걸러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알았겠죠. 알아서 흔쾌히 줬는지도 모르겠. 근데 줘서 감사해요, 좌우지간.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저 앞에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 흐름, 설명을 약간의 애더프테이션을 거쳐가지고 올려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차하더라고요. 그거 내 체질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 거. 남의 거 베끼는 것도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고. 이거는 다시 보는 대한민국 사건 1화 이렇게 하면서 네.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더 좋아요, 교수님?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못 시키겠더라고. 홍 박사나 염 교수님께서 정말 이거 못 시키겠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내가 짬짬이 우리 PD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짬짬이 어차피 연구실에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거 혼자 앉을게. 혼자서 찍으시려고. 앉아서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내가 꾸준히, 내가 끈질긴 거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거든. 끈질김과 오기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거예요. 혼자 앉아서 내가 340에 왜 목이 부르트게 나 만들 거다, 조만간 만들 것이다, 다시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했더니 또 우리 홍 박사님, 염 교수님 그거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요. 같이 하자고, 하루에 2개씩만 더 하고 시간 나면 몇 개라도 다시 뭉쳐서 더 하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342개 다시 우리가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내가 눈물 콧물이 쏙 빠졌었는데 그래서 오늘 첫 화로 오늘 2개 찍을 겁니다. 2개 찍을 거야.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월수금 방송 이미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지금 여벌로 지금 홍 박사님하고 이제 늦게까지 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순서는 크게 의미 안 두려고 그래요. 그냥 무작위로 내가 준비가 되는 것부터 그냥 해서 결국 342개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시 보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 1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이 사건을 하려면 석천동 상가 연쇄살인 사건으로 먼저 가야 돼요. 석천동 상가. 네. 이 사건은 2004년 12월 8일 날
수요일이에요. 예. 13시경. 근데 이제 우리 프로 보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뭐요? 아니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 이것까지는 좋은데 꼭 요일을 왜 이렇게 거기다 꼭 얘기하세요? 혹은 가끔은 내가 흐리고 혹은 또 음력도 내가 말하거든요. 이게 수사 서류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중요하잖아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왜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제가 표현 뭐 구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일이 들어가고 시간은 반드시 들어가고 심지어는 음력도 들어가고 그날 기상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예. 2004년 12월 8일 수요일 13시경에 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에 있는 대로변에 그 5층 상가 건물이 있어요. 예. 그 건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이 피살된 사람은 그 건물 3층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고 씨예요. 전당. 57세 고 씨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예. 전당포 맞은 짝에 비디오방이 있는데 거기 비디오방에서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22살 먹은 신 씨. 그 두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다 흉기에 의해서 약 15회에서 17회 정도를 찔려서 아주 끔찍하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경찰들이 보니까 이게 난자예요, 난자. 근데 교수님, 이게 한 가게에 같이 두 사람이 있다가 변을 당한 것도 아니죠? 각각 다른. 각각 다른. 네, 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난자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아주 참혹하게 이럴 데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네. 이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전당포에서 비디오방 입구까지는 거의 피바다 수준. 그렇죠. 이렇게 많이 네. 찔렀는데. 근데 이게 대낮이잖아요. 13시면. 맞네요. 그렇네요. 대낮에 이렇게 잔인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한다?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할경찰서가 그 당시에 수서경찰서입니다. 수서경찰서의 악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때가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8일이잖아요. 연말. 경찰은 12월 달 딱 들어서면 연말연시 비상 경계 근무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런 살인 사건이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낮에. 대낮에 2명씩이나 이 발생하니까 형사들, 이 경찰이 난리 낯을 못 들죠, 진짜. 자,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비디오방에서 영화를 보던 손님이에요. 그 사람이 나왔다가 으악 소리 듣고 받아요. 나왔다가. 예. 근데 이제 이 두 현장이 서로 마주 보이잖아요. 네. 그러고 같은 시각에 두 명이 살해돼서 이게 죽었다? 그러면 각각 다른 범인이 들어와서 범행이 있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한 범인이 이쪽도 죽이고 이쪽도 죽였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뭐 어디에 착안했냐면 전당포잖아요. 맞아요. 아까 전당포 하니까. 전당포 주인을 살해했죠. 네. 요거는 현금이라든지 그 작물이 아니라 그 맡긴 맡긴 거. 전당품 네. 이런 게 돈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노린 강도 살인이 아닐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낮에는 이렇게 하면 상가에서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니까. 경찰들은 이게 아마 고개 쌀쌀 들었을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예. 이게 돈이 목적이라면 절대 대낮에 이게 안 하죠. 야심한 사람은 시각에 없을 때 어떻게 하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난감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유추하기가 참 불편한 게 그럼 전당포주의라고 그 앞에 비디오방에 근무하는 20대 종업원하고 연관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비디오 빵 심지어 주인도 아니고 종업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을 연달아 살해를 해요? 여기 죽이고 여기 죽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해한 거예요. 그리고 금품을 노린 이 강도범들은요 사람 그렇게 잔인하게 안 죽여요. 한 번에 제압하고 빨리. 소기의 목적대로 네. 금품만 강취하고 도망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죽일 필요가 있을까? 그게 원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금품보다는 예. 원한이나 치정, 채권 채무 관계 아닐까? 이런 건 다 그 가능성에다가 둬야 되겠죠. 네네. 하여튼 아무리 현장을 놓고 앉아가지고 분석을 해봐도 선뜻
어떤 동기라고 단정 짓기가 애매한. 이거 교수님 그래서 이 당시에 형사님들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 약간 그 무동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아. 얘기했던 무동기 범죄 정신 이상이나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죽이고 나갔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셨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현장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준 거예요. 수사 방향을 초기에 빨리 설정을 해야지 이 수사 인력 배치가 돼가지고 수사가 하는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애매한 이 사건이 발생하면 속된 말로 어렵네. 우리말로 헤매기 시작해요. 어려워요. 네. 첫 번째 이 어떤 키를 못 잡아놓으면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이 하루 가죠. 이틀 뚝딱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살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7일 이내에 감 못 잡으면 어려워요. 14일 가면 어렵고 더 어려워요. 14일 넘으면 이제 망망대에 달린다고 그래요. 큰일 났어 이거. 아휴. 그래서 일단 경찰들은 네. 피해자들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 착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요. 네. 네, 네. 그래서 피해자들 통화 내역을 전부 다 분석을 해요. 피해자들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놈인지 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네네네. 그리고 그 주변 뭐 여기저기 탐문수사 다 합니다 다. 일단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예. 어디에서도 단서가 안 나와요. 아. 어디에서도. 자 CCTV 수사했어요. 예, 예. 상가 CCTV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그 2명의 용의자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나왔어요. 유일하게 2명이라는 거. 다행이다. 2명이에요, 2명? 2명이라는 거. 그거밖에는 뭐 나온 거 없어요. 다급하게 그 현장을 빠져나오는 2명의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왜요? 이게 점포 안에서 작동되던 CCTV에서 이렇게 유리창 밖으로 비춰진 CCTV 화면이에요. 화질이 떨어지게. 다이렉트로 쏜 게 아니에요. 이 화면, CCTV. 제대로 안 찍혔겠네. 그러니까 화면이 엉망인 거죠, 엉망. 아유. 그래서 인상착의 자체를 네. 분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2004년경 같으면 저는 이해가 가요. 더 화질. 화소수가 엄청 떨어지고 또 잡아먹기 형태예요. 어저께 물리고 영상 오늘 물리고. 잡아먹는 영상 돌아가면서. 아이, 그거 우리 이제 형사들은 아우 그 CCTV 현장 나가서 야 CCTV 있지? 야 확보했냐? 아 잡아먹기 영상이에요. 우리끼리 그랬다고요. 앞전 거를 잡아먹으면서 없으면서. 돌아가니까 일주일 뭐 5일 간격으로. 형사들이 잡아먹기 영상이라고 얘기하면 김이 팍세 그냥. 그렇죠.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이때 2004년경에 이 CCTV 화질 화소수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랬겠죠. 그냥 희미한 그림자만 보여요. 거기다가 심지어 또 이게 한번 거쳐갖고 지금 찍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현장에서 뭐 지문이라든지 족적 같은 거는 이제 뭐 몇 개 채취해가지고 네.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했는데 네네. 거기서 뭐 특별하게 단서될 만한 게 없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때 이제 형사들이 제일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나면 그 인근에 사는 동일수법 전과자 죄 뽑아요. 정말 매갈이 빠지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고 그래도 동일수법 전과자 몽졸이 뽑아서 그래 전과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씨, 툭하면 왜 맨날 오라가라 불러. 하냐고. 전과 쥐가 전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누가 전과 감수해야 다르대. 돼. 누가 전과 찍고 나쁜 짓 하랬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툭하면 부르니까 어떤 데는 한 서너 번 부를 때도 있어 한 달에. 사건이 뻥뻥 터졌는데 그 강도 전과가 있는 놈들은 한 3번씩 들어와야 돼 한 달에 경찰서에. 그 여행도 못 간다고 지랄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당했어. 그래도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또 우리가 또 그래도 또 대접은 해주죠. 알죠. 짜장면도 사주고. 하여튼 동일수법 전과자 싹 다 조사했는데 별로 네. 나온 거 없었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밝힌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두 명. 범인이 둘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없이 네.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30대로 보이는 두 남자를 전국에 공개 수배합니다. 공개 수배. 근데 전단지 배포한 거죠. 제보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뭐 좀 특정이라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때 전단지에 있던 내용을 제가 찾아봤더니 예. 자, 갑을로 나눴더라고요. 이상하게 경찰은 A, B로 안 하고 갑을로 갑을. 해요. 원래 갑을 병정 막 갑을 하잖아요. 병정으로 해요. 그 전에 이거 말 나온 김에 잠깐 여벌로 하고 갈게요. 살인 사건 이 얘기하는데 미안한데 경찰관 그 승진 시험을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지 이런 데는 이제 1, 2, 3, 4 혹은 그 사지선 나이면 1, 2, 3, 4 아니면 A, B, C, D로 봤다고 예, 예, 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예. 경찰 그 진급 시험을 보는데 예. 경찰법인가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처음 한번 떨어져 본 건데 시험 가가지고 보니까 쉽더라고. 예. 잘 썼어요 그냥.
문제는. 일 이제 갑을병정인데 그걸 그냥 가나 다라. 갑을병정을 내가 까먹고 가나다라로 썼어. 가나 다라. 아, 이렇게 난 시험 보고 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쳐서 집에 와서 다 맞췄다. 집사람한테 내 100점에 100점. 걱정도 하지 마. 근데 떨어졌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내가 왜 떨어졌지? 떨어졌는지. 더더군다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빵점이야. 엄마. 내가 진짜 이 얘기 진짜 쪽팔리는 얘기 처음 하네 이거. 아, 그게 다 가서 오답 확인해 봤더니 처리됐구나. 갑을병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가나다라로 써갖고 빵점 처리된 거야. 예를 들면 을이라고 써야 되는데 나 나라고 이렇게 쓴 쓰신 거지. 아이고. 근데 논란은 있었대요. 그거 맞추긴 했으니까. 심사 채점하시는. 채점하신 분들이 이거는 알고는 쓴 거 아니냐. 갑이 가고 을이 나 나고. 이거 뭐 해보니까 이거 다 맞는데. 한두 개도 안 틀린 것 같은데 이 실력을 평가해서 뽑는 건데 이거를 틀렸다고 처리하는 하기. 거는 좀 그렇지 않냐는 논란은 있었대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안 갑과 가는 엄연히 다르다. 0점 처리하는 게 맞다. 이것도 제정신 안 가진 놈이니까 시험 보러 온 놈이. 그리고 내가 빵점 맞아봤어요. 못 살아. 내가 진짜 오늘 처음 그 얘기를 하네. 그때 진짜 막 잠이 안 와가지고 항해하러 수원까지 쫓아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안 되더라고. 뭐 근데 할 말이 없잖아. 근데 뭐 엄밀히. 가가 어떻게 똑같았나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비읍받침이 하나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런 얘기 갑자기 생각. 이 갑을 예. 이렇게 그 수배를 했어요. 갑 갑이. 예. 30대 초반 네. 165에서 170cm 네. 다부진 체격 건달풍.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건달풍이 난다. 건달 느낌을 건달풍이라고 그랬어. 건달풍. 스포츠형 머리 예. 검정 잠바. 예. 을은 얘도 30대 초반. 예. 얘는 160에서 165. 그러니까 키는 큰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다음에 통통함. 건달풍. 아, 건달풍. 스포츠 머리. 예. 검정 점퍼. 배지색 바지. 요렇게 CCTV에 나온 거를 최대한으로 분석해서 이거를 전국에 공개 수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 을로 나누어서 네. 소득은 소득은 없었습니다. 제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해요. 예, 이게. 사건은 답보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 송파 석천동 맞죠? 상가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하나 지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다른 사건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즈음에 강남경찰서 관내에서는 예. 이상한 범죄가 계속 터지고 있었어요. 왜요? 병원을 상대로 해서 환자를 가장해가지고 들어와서 맨 마지막 진료 시간대에 꼭 들어와. 손님들 끝나갈 다 때쯤? 빠지고 마지막 환자로 그 예약을 해서 그때 딱 들어오는 네. 그 환자가 있는데 예. 그 온 놈들이 와가지고 강도를 해. 병원을 병원을요? 상대로 치과 같은데 병원을 상대로. 요거를 신고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예. 강남경찰서에서 아주 그냥 한두 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니까 그거 못 잡는다고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집중해가지고 그 수사부 형사들이 신경 예민하게. 아까 그거는 수서경찰 사건 내가 네. 말씀드렸어요. 네. 사실상 이제 근데 수서나 강남이나 이거 가깝잖아요. 인근이에요. 그러면 공조가 돼야 돼요. 니네 관내에서 강도 사건 많이 나면 우리한테도 올 거고 우리 관내에 살인 사건 난 게 다음에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공조 잘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했죠. 공조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큰 사건 나는 거 알리는 거 쪽팔려서 말하기 싫었었어. 바로 이웃끼리도 이 공조가 잘 안 됐어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네. 압구정 소재에 있는 성형외과에 네. 환자를 가장한 남성 2명이 침입을 했어요. 2명.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니까 손님도 없을 때 의사와 간호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네. 금품을 강취해 간 사건이 뻥 터졌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 확인을 해봤더니 피해를 당한 병원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엄청 동일한 많죠. 수법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는 짓이야. 쭉 찾아봤어. 목동, 예. 헉? 신정동, 예. 광명, 예. 경기도 광명까지 나와요. 기타 도시 외곽에 있는 그 조그만 병원들 예.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이놈들이 설거지하고 댕겨 쓸고 댕기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수도권 지역을 쓰고 다니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잡아야 돼. 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병원 마무리되는 지점에 환자 없는 시간에 꼭 마지막 환자로 예약해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는 범행을. 교수님 독특한 수법이기 때문에 같은 놈들일 수밖에 없는 이거는 거어요. 뭐다 동일 범죄라고 봐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빈집 이렇게 집에 뭐 낮 시간에 침입해갖고 흉기로 위협해서 돈 뺏어갔다 이런 거면 보편적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되게 특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같은 놈들. 그래서 이제 이거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강남에서. 이거 잡으면 여러 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 예. 병원에서 빼앗긴 금품 중에 수표가 한 장이에요. 수표가 한 장인데 그 수표가 수배를 했잖아. 수배를 딱 걸어놓은 도난. 거예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은행에 이제 입금 들어오면 이제 추적 나가는 거야. 그 수표를 추적을 했더니 그게 동대문에 있는 옷가게에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제보를 받았냐면 이 강남서 이 강력반 형사하고 면이 있어 그 옷가게 주인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보해가지고 예.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수표는 이설을 해요. 뒤에다. 수표 이면에다가 이름하고 이제 전화번호 적고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었어. 거기다. 맞아요. 이설을 해서 그 이설을 통해서 역추적을 합니다. 경찰이 네. 역추적을 해가지고 딱 인적사항이 하나 나왔어요. 누구예요? 이진구입니다. 이진구. 이진구. 그 당시에 나이 59세. 꽤 있네. 이진구. 네. 그 수표, 그러니까 분명히 병원에서 뺏긴 수표가 돌고 돌아서 사용됐고 그 뒤에다 이서한 놈을 이서를 제대로 할 리가 없는데 주민등록증 안 보여주면 이서 안 받았거든요, 수표.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서를 쓴 이진구를 인적 상황을 놓고 전과 조회를 해봤어. 예. 경찰이. 그랬더니 호호 대물이에요, 대물. 왜요? 마약 강도 등으로 전과 14범입니다. 냄새가 썩는 내가 확 풍기죠. 아 이거 그리고 봤더니 예. 수배 상태. 어허. 어떤 수배냐? 사기도박. 어허. 돈 야 필요하네. 이거 물건 낼 조짐인 예, 거예요. 예. 자, 이 새끼 직업 없어요. 무직. 아 주거지불명. 어디 입장 박혀 있는지 몰라요. 형사들 말로 떴다방. 아, 거취가 없는 놈. 돌아버리 이거 잡기 어떻게 찾지? 정말 더러워 이거. 그죠. 또 이 떴다방으로 굴러다니는 놈들이 이력이 생겨가지고 경찰한테 안 걸리는 방법을 맨날 연구한 놈들이 박사야 박사. 전과 14범이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과가 14개면 이분도 그 베테랑이시잖아요. 석사 정도는 되지. 그렇죠. 범죄계에서. 근데 이제 그럼 이런 경우 이제 그 얘가 접촉할 수 있는 그 접촉면을 경찰이 따고 들어야 돼. 네네. 하나 딱 있어. 누구요? 아들이 있네. 오. 아무리 죄진 놈이라도 새끼는 볼 거 아니요. 예, 예. 아들을 찾아가서 경찰이 설득 작업을 해요. 네. 어떤 설득했냐면 아버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내 아버지 지금 자꾸 이런 짓 하고 다니는데 이거 빨리 우리가 잡아서 아버지 어차피 14성 장군이신데 어차피 하나 더 달더라도 빨리 여기서 멈춰야 멈추게 된다. 해주는 게 네 아버지 위하는 길이다. 피해자 더 만들면 안 되지 않냐.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다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든지 다 그래요.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싹둑 잘라요. 나는 의절해요. 그 사람하고. 안 보고 산대요. 네, 오래전에 의절했어요. 가세요. 김이 아. 팍 셌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네. 아들도 행방을 모른다는 거지. 음. 그래도 부탁은 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부탁하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아버지하고 그럼 연락될 때 아버지의 행선지 거주하던 장소 정도는 알잖아. 뭐 10년 전이라도 상관없어. 하여간 그거라도 알려줘. 그랬더니 아주 하나 선심 쓰면서 던져줬어요. 뭐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방이동 먹자골목 근처에 살았었다는 거는 안 돼. 오. 그래도 형사들한테는 이거 엄청나게 영향가 있는 정보예요. 그럼요. 거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그럼 이제 거꾸로 거기서부터 가보면 되지. 추적을 해야지. 예. 그 동네에 또 얘하고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요. 그리고 가요. 달려가요. 예, 예, 예. 근데 말이 그렇지 방이동 먹자골목이 그렇죠. 거기 가게도 엄청 많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 형사들을 정해갖고 전체 그 먹자골목을 세션을 정해요? 해요. 그거 해가지고 섹션 딱 정합니다. 그래서 상가 그 가게 하나도 빼지 않고 일일이 체크하면서 탐문 들어가야 돼요. 이제 들어갔어요. 예. 상점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탐문
약 7일 했어요. 7일. 네. 약 7일 동안 했는데 예. 아 그래도 소득이 있었어요. 어. 이진구하고 친했다는 상점 주인이 하나 있었어요. 오. 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 얼마 전에 이진구가 어떤 남자와 같이 와서 예. 이인주 있잖아요. 예. 어떤 남자와 같이 와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오. 이건 맞잖아. 예. 야, 여기 이 근처에 이게 와서 활동 범위가 나오는 거야, 섹타가. 그렇네요. 예. 이게 저희 뭐 사람이건 짐승이건 도둑놈이건 다 지들 그 구분다리가 예, 있잖아요. 있죠. 예, 예. 섹타가. 거기에다가 그 인근에 이진구를 이제 아는 사람들 이게 참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생짜발이 탐문을 할 때 예.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이 물고가 딱 터지면 예. 사실은 말해주고 싶은데 말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형사들이 물어보는 거. 근데 저 사람이 하나 딱 얘기를 해. 퍼스트 펭귄이 있어. 딱 얘기를 하면 옆에서 아이 나도 말해도 나도, 되겠네. 사실 이러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고가 이게 튀어요? 하나 따는 게 진짜 중요해. 하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얘기하는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지. 그 내가 두 번째면은 아니 첫 번째 사람이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 부담감이 적으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첫 번째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인근에 이진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쭉 있어갖고 이진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막 들리는 거야. 오. 자, 이진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진구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다 거들어 숟가락 하나씩 얻는 거지. 네네. 자, 걔 춤쟁이에요. 아이 또 스텝 이진구 밟는구나. 완전히 춤쟁이에요. 뺑뺑이꾼이에요. 아우 새끼 말재주가 좋아요. 사기형 정권. 사기 예. 말주면 좋아요. 그리고요, 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아까 59세라고 했잖아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이건 엄청난 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뺑뺑이꾼이 제대로 노는 데가 어디예요? 뺑뺑이 하는 장소. 그렇죠. 형사들이 또 가서 걸칠 자리 가서 또 생겨서 형사들 말로 다이 잡은 거라고. 자, 이거 엄청난 소득을 얻어가지고 와서 네. 약 한 10일이 경과할 즈음에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이진구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툭 던져줘요. 뭘요? 이진구가 거주했던 하숙집을 알려줘. 그러니까 고장수 가서 놀 때 예. 아주 겸손하고 싹싹한 태도로 인사 90도로 형사들 하는 거 있잖아. 조폭들 하는 거 90도 인사하면서 상가 주인들한테 네. 막 껌도 쉽게 해주고 막 담배도 같이 피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와요. 분명히 근거지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 새끼 노는 데가. 예, 예. 거기서는 형사라고 껍죽거리면 죽고 아무것도 못 거려. 얘기 안 해줘. 신분증 꺼내갖고 뭐 파리채 이 형사인데요 이러고 들어오면 엄청 기분 나빠요. 그 보는 사람이 이 새끼가 장난치나. 어쩌라고. 그 꺼내서 볼 때까지 다 한글 다 볼 때까지 하고 저희 김형사입니다. 그래야 돼요. 김형사인데요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건 절대 협조 안 돼. 새끼 막 욕하지. 그러니까 이거 나왔잖아. 알려주네요. 하숙집을 슬그머니 알려주는 거야. 이진구 나 사실은 걔하고 친했어요. 그러면서 이진구가 거주했던 하숙집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근거 많이 나오지. 그렇죠. 또. 그놈이 저 본거지. 그놈이 묵었던 그 본거지 장소. 구속에서는 나올 게 많지. 예. 그걸로 달려갔어요. 덮쳤어요. 덮쳤어요? 오당탕다가 덮쳤는데 이미 예. 하숙집 주인이 얘기하기를 오래전에 집 나가서 안 들어왔고 이 자식이 나가고 소식이 두절되는 바람에 방을 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짐을 대충 싸서 창고에 넣어놨대. 걔 소지품을. 어. 그러면 그 소지품은 황금 같은 그 증거물이지. 노다지. 예. 노다지자 맞아. 그래서 가서 짐을 막 살펴봤어요. 예. 거기에서 형사들이 집중해서 봤던 게 뭐냐면 신발이에요. 아, 족적 때문에요? 족적. 왜? 족적 뜨긴 떴었거든. 어. 족적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날아다닐 수 없어요. 예. 어떤 범인이건 간에 현장에 족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족적은 떴단 말이에요. 네네. 그 신발을 챙겼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는 별반 뭐 건질 게 없었어요? 건질 게 없었어요. 예. 그래도 그거 하나는 이제 신발만 챙겨왔어요. 네네. 그리고 계속 탐문을 하니까 의외로 이진구를 아는 사람이 자꾸 더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수집 근처에서 놀잖아 또 형사들이.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진구의 휴대폰 번호를 따는 데 성공을 했어요. 오. 그리고 그거를 통신수사 의뢰를
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 따면 교수님 위치 뭐 실시간 찾는 거는 위치 추적 딱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어딘지 알잖아요. 예. 지금 대구에 있어요. 대구. 자, 즉시 대구로 날아가야지. 예. 형사들이 대구로 갔습니다. 근데 가도 요즘 애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때가 2004년도인데 지금은 네. 반경 한 50m 이내까지 잡아요. 좁게. 근데 이때 2004년경 같으면 제가 볼 때는 500에서 1km 겁니다. 근데 대구 도심을 500에서 1km를 잡으면 폭이 너무 그거는 크네. 불가능해요. 근데 하여튼 대구로 갔어요. 그래도 대구에 있다는 게 어디예요? 맞아요. 이 새끼가 대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럼요. 대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했는데 반경이 너무 넓어서 네. 대구 시내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착안해야죠. 요 바운다리 내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새끼가 갈 만한 데는 어딜까? 그래, 여관, 여인숙 자야 되니까 가겠지? 근데 그거보다 예. 요 놈이 소위라는 데가 어딜까? 뺑뺑이잖아. 춤쟁이. 춤쟁이잖아. 이 새끼 춤추러 갈 거야. 그렇네요. 춤추는 놈은 반드시 가서 비벼야지 이 발바닥에 무리가 안 와요. 일정 기간이 되면 발바닥에 밥을 줘야 돼요. 캬바레 반드시 갑니다. 그 벌은 못 고치거든요. 근지러워서 못 산대요. 이 약간 춤도 약간 중독처럼 계속 네. 그거를 안 하면 힘들어 업그레이드 안 하시더라고요. 하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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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거기에 착안해갖고 예. 야, 대구 시내에 있는 캬바레 다 어. 핥어. 거기 대구 시내. 있을 가능성이 뭐, 높으니까요. 오, 이거 맞다. 예. 열심히 뒤졌는데 실패했어요. 없었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예. 있었어도 못 찾아요. 캬바레를 가가지고 완벽하게 얼굴 그 사진상으로 나오는 얼굴 정도나 있을 텐데 그 상황 가봐요. 그 미라볼 깜깜한데, 반짝반짝 반짝반짝. 돌아가는 현란한 그 밑에서 사람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움직이죠. 휘적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걔를 딱 찾아내는 그 신안을 가진 그 형사가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형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왜? 어쩌다가 정말 제대로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머리 찡하게 울려가지고 따는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가 있죠, 교수님. 있어요. 신내려가지고. 그런 순간. 응. 신기 올 때 있어요. 머리에. 예. 찡하는 귀에서 그런 소리 들릴 때 있어요. 그 지나치면서. 그거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응. 그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 못 하겠어요. 하여튼 뭐 현란한 그 조명 아래서 사람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지가 뭐 땅바닥에서는 안 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관하고 여인숙 잡자. 숙소. 이제 거기 그래서 하는데 얘가 도피 중이니까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범행하고 댕길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렇다면 그럴듯한 여관은 안 갈 것이다. 예. 또 여기서도 추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보면 형사들이 머리가 절대 안 나빠요. 뭐 2단계에서부터 프로파일러 붙일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인숙 찾기 시작해요. 보다 확률이 많은 것은 여인숙. 여인숙이다. 그래서 이제 여인숙 그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발품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기지국은 나왔잖아. 그 반경. 그 예. 기지국 내에 있는 여인숙만 사거리 이제 훑어. 일단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2005년 3월 15일 12시 30분. 오. 2005년 3월 15일 12시 30분. 예. 꽤 시간이 흘렀죠. 네. 한 여인숙에서 이진구가 이틀 동안 머물다가 방이 춥다고 툴툴거리면서 다른 여관으로 옮겨갔다는 말을 듣게 돼요. 오. 그래서 그 여관 앞에 가서 잠복해요. 네. 여관 또 일일이 뒤지다가 잘못하면 튄단 말이에요. 튀기 때문에 응. 차라리 여관 앞에서 이런 경우는 기다리고 있다가 여관 밖으로는 언젠가는 기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때 따버리는 게 낫거든요. 네. 괜히 마음 급해져 갖고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해봤어요. 뭐 어떤 여관이라고 얘기해서 야 여관이래 그러고 들어가서 뒤져 했는데 네. 바보짓을 했지 뭐야. 객실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형사 둘이 가갖고 40개를 어떻게 하려고 그냥 우당탕탕 뛰어들어갔다가 그놈이 저 눈치챘죠. 옥상을 통해서 옆 옥상으로 해갖고 도망가 버리잖아. 그게 그 기초 지식이 없으면 그래요. 형사들. 이런 경우도 바로 따고 들어가면 안 돼. 출입구에 딱 차라리 대기하고 여관 있어. 앞에서 기다려. 언젠가는 기 나올 테니까 그때 따야지. 예, 예, 예. 그래서 여관 앞에서 잠복하다가 12시 30분경 아까 말씀드린 예. 여관에서 기 나오는 그 여관은 대구 중구에 있는 향촌동에 있는 여관이었어요. 그 기 나오는 그 이진구를 발견했습니다. 얘는 거기서 또 다른 여관으로 도망다니는 놈이라. 옮기고 단단치게 하는 거예요. 옮기고.
예, 예. 옮기려고 이동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걸 따버린 거예요. 드디어 잡았네. 그래서 이진구를 검거했습니다. 예. 근데 이진구를 검거할 때 원래 쫓기는 새끼들은 꾀지지 하거든. 그러겠죠.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형사들이. 예. 근데 실망했대요. 왜요? 너무 멋쟁이였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행색이 절대 아니더래. 명품 선글라스 딱 끼고 예. 버버리 트렌치 코트 딱 입고 완전히 탁 나오는데 완전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춤춘 사람이잖아요. 멋내서 그래. 그리고 봤더니 예. 그 선글라스 명품 선글라스는 그 성형외과 의사가 뺏긴 그 목록에 들어가 있어. 그거 훔친 거구나. 그리고 그 바바리 코트도 성형외과 의사 거야. 어마. 그거 딱 걸치고 이제 나왔던 거야. 피해 품목에 들어있던 물건이 예. 그러니까 작물을 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형사들 입장에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야. 그러게요. 처분 안 하시고. 그러게요. 그래서 증거 확보하면서 동시에 검거를 한 거죠. 커다란 가방 탁 여행용 가방 소지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진구 땄어요. 예. 자, 이제 그동안 성형외과 돌아다니면서 병원도 다니면서 한 거 싹 다 이제 털어야지. 그리고 그렇죠. 공범도 잡아야지. 2명이라며. 네. 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 살인 사건은 이거하고 전혀 관련도 없어요. 지금 병원 털이 뭐. 네, 지금 두 번째 강남서에서 하는 병원 털이만 지금 검거 네. 과정이 온 거예요. 아주 순수히 자백을 해요. 자기 싹 맞대요? 다 불어요, 싹 다 불어. 아이고, 얘 맞아요. 그 병원 내가 가서 이렇게 닦고요. 저렇게 묻지도 않았는데도 그동안에 지가 범행했던 장소를 술술 불어요. 자술서 쫙쫙 써내요. 어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게 17번. 17회에 걸쳐서 훔친 거, 강취한 금액이 5천만 원 상당. 오이고. 이렇게 졸졸졸졸 무슨 수돗물 네. 나오듯이 분다? 범인 잡았는데 이거는 형사들이 멋있죠. 볼 때는 이 자식 봐라, 이거 뭔가 다른 범행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큰 거 숨기려고 작은 거. 네, 이건 어떻게 술수 쓰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안 통하죠. 뭐 있구나. 이 자식 17건을 전부 강도인데 예. 이거를 졸졸졸졸 분다면 이 새끼 이거보다 큰 죄? 그러면 살인 사건밖에 없어. 그렇죠. 강도보다 이 큰 자식 게. 강도보다 큰 죄 뭔가 저질러서 요 자살한 걸로 빨리 들어가고 피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 당시 박 팀장이 예.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놓은 상태에서 하숙집에서 확보했던 신발이 있었죠. 네네네. 그 신발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면서 동시에 다른 서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요. 네. 그래갖고 유사 범죄를 찾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네. 그 중에 3개월 전에 발생했던 아까 내가 불러줬던 처음에 얘기했던 2명. 석천동 상가 연살인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족적 요구하고 대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거 딱 그런 사건이 떴는데 2인조가 떴잖아요. 예, 석천동 예. 사건도. 맞아요. 그리고 30대 초반 갑을 해가지고 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잡은 놈을 딱 보니까 요 공범도 대충 나왔는데 맞거든요. 예. 야, 그때 족적은 있단다. 저쪽 지금 수서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족적 채취했대. 야, 그러면 우리 신발을 갖고 온 거 있지? 그 족적 문양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봐. 매칭 되나봐. 그러고 시켰어요. 예. 그 대조를 한 거예요. 예. 일치합니다. 야. 인간. 그래서 앞 사건을 내가 불러드린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신발에 묻어있는 혈흔도 예. 거기서 혈흔도 나왔어요. 석천동 살인 사건의 피해자 혈흔하고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은 겁니다. 강도 잡았는데 살인 사건이 빡 풀리는 잡힌 순간이에요. 거예요. 예. 결국 얘들이 석천동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겁니다. 네. 자, 처음에는 석천동 살인 사건은 얘가 끝까지 부인했어요. 오리발 내밀었어요. 안 했다고. 아니라고? 그러다가 이제 CCTV 있었잖아요. CCTV 모습, 그다음에 목격자들 진술에 의거해서 추궁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불었어요. 부른 거고요. 둘이 같이 이제 어울려 댕긴다는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나머지 공범이 그 누구예요? 이름이 이병주입니다. 이병주. 그 당시에 39살 이병주. 얘는 이진구.
아, 교수님, 그러니까 맞네. 이게 그 CCTV에서 30대라고 네. 특정을 했는데, 이병주는 진짜 30대가 맞고, 이 진구는 젊어 보인다 그랬잖아.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도 젊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로 그러니까 CCTV가 얼마나 허술하냐 이거. 그래서 이병주의 인적사항을 도출해가지고 예. 공범 이병주를 예. 대전 중동에 있는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2005년 3월 16일 날 이 새끼 따고 바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08시 30분에 예.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병주도 석천동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했어요. 잡았네. 살인 사건. 그리고 이제 이진구는 까다가 예. 이병주가 잡힌 공범이 석천동 살인 사건 그 자백을 다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 할 수 없이 자백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이제 쭉 가봅시다. 그러게요. 얘들은 전북 익산 같은 데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떠돌던 자들이에요. 숲에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들 둘이 고향이 갔다 보니까 빵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형님 동생이 됐어요. 아이고. 빵 선후배, 빵 동기. 그리고 각각 출소한 이후에 얘들이 손댄 게 필로폰입니다. 마야. 필로폰 투약을 계기로 해서 마약쟁이끼리 뽕쟁이끼리 더 친한 거예요. 친해진 특히 더. 거예요. 예. 네. 자, 그리고 뭐 돈 당연히 없겠지. 돈이 네. 필요하니까 둘이서 현금이 많은 전당포를 털기로 공모를 했어요. 아이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당포가. 예. 그런데 그 전당포는 이진구가 몇 번 거래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방이동에 살으니까 예, 예, 석천동에 그래서 가깝잖아요. 석천동 그 전당포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당포 내부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조망으로 돼서 알겠죠. 어려워요. 그걸 알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병주는 밖에서 망을 봐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진구는 평상시 몇 번 손님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면이 전당포 있잖아요. 주인하고 면이 더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진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혼자 들어가서 얘기하면서 이병주가 밖에서 망 볼 때 예. 이제 가서 이진구가 미리 준비한 그 장돌이 망치로 전당포 주인의 머리를 공격하고 있었고 네. 이 반항하는 그 주인을 이제 칼로 살해한 거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병주가 망 보다가 거기까지 보고 또 다시 나와서 망을 보고 있는데 맞은편 비디오 가게에서 예. 그 신군 있잖아, 예. 21살. 그 친구가 나와요. 왜? 아이고. 망치로 때릴 때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맞은 짝에 있는 비디오 방에서 무슨 일이지? 종업원 아이가 이게 무슨 일이지 신군이 나온 거야. 아이고. 근데 그 앞에 하필이면 이병주가 누가 서 있었잖아요. 망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예. 이 망을 보던 이병주가 그 청년을 확 끌고 비디오 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확 밀고. 그리고 잠깐 앉아봐 놔 이 새끼야. 이제 뭐 예, 이런 예. 거야. 예. 겁주면서. 예. 근데 이 청년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어요. 종업원인데 그냥 단순 노동을 시키고 있었던 거야. 말 안 들어. 잠깐 꼼짝 말고 있어봐. 그러는데 있어야 돼. 겁먹었구나. 겁을 먹어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려고 해버렸어. 그 청년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병주 이놈도 준비하고 있었잖아. 예. 그 흉기로 그냥 무참히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되니까 일단 둘이 내뛰어 밖으로. 예. 예. 두 놈이 내뛰었는데 나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 사람 둘씩이나 죽였는데 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못 챙겨갖고 못 나가 챙겼어? 말이 되냐? 예. 야 다시 가서 갖고 오자. 이진구가 제안을 해요. 와 이거 완전히 진짜.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대담하게 물건 챙겨가지고 와요. 현금은 10만 원 정도. 물건은 1,500만 원치 정도 쇼핑백에 넣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 귀중품 같은 거, 전당 물품 예. 예.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후에 택시 타고 걔들이 바로 대전으로 날라. 아니 근데 교수님 이지의 행태가 엄청 그냥 막갑한데요, 그냥? 막가파야 거의. 네. 그래서 제가 일화로 선택한 거 이거 진짜 잔인한 사건이에요. 아이고 참. 그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날라버립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잃지 않았어요. 음. 그러고 이제 그 윤락가, 네네. 사창가 이런 데만 전전하면서 각각 도피 생활에 돌입한 거예요. 그러고 지들끼리 만날 때도 공중전화로 서로 연락해요.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다방. 이러면서 철저하게 끊어요 지들끼리. 지들도 알아요. 이제 빵제비들이라 둘이 같이 같이 있으면. 있으면 그 범행을 둘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끊는 거예요. 차단을 시킨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얘네들이 흉기를 갖고 다녔는데 예. 이 전당포에 침입할 때 이진구가 그 망치 장도리를 장도리? 구입해서 이걸 소지하기 편하게 하려고 자루로 잘랐대요. 아, 그래가지고 기니까 짧게 해서 갖고 다녔대요. 한 손에 그냥 딱 잡히게 네, 이렇게. 유영철의 수법이죠. 그렇죠? 참. 그리고 얘들은 혹시 경찰에 검거되면 경찰을 찔러서 살해하고 자신들도 목숨을 끊으려고 칼하고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진짜 막나가.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놈들이에요. 자, 검거 후에 네. 얘들 반성 10원어치도 안 했어요. 나쁜 놈들. 두 놈이 예. 유치장에서 큰 소리로 웃고 계속 농담하고 김치찌개 좀 올리라는 동. 이건 사람으로 보기도 어려웠대요. 근데 형사들이 자백 받으려고 예. 그냥 얘들이 요구하는 대로 김치찌개 달래면 김치찌개도 주고 했던 것 같더라고. 아니 정가가 14원이는데 얼마나 빠삭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나쁜 놈들이네. 특히 형사들한테 이진구가 이랬대요. 아주 그 형사를 칭찬해 주더래요. 뭐라고요? 격려하면서 어깨를 탁탁 치면서. 가수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찾아냈는가? 나 대구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대구까지 쫓아와서 나를 잡았어? 어떻게 나를 찾았어? 대단해. 역겹네, 이랬다는 게 역겨워 그냥, 진짜. 아유, 아이고 내가 홍박수한테 아니요 괜찮아요. 큰일 나죠. 진짜 홍박수 때려. 나한테 맞으면 큰일 나. 사망해. 와, 그렇게 진짜 했다니까. 진짜 역겹네. 우라가 치밀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예. 자, 병원을 상대로 해서 강도한 이유는 얘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의사들이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강남은 한 군데만 했다. 거기 잘 사는 놈이고 끝발 있는 놈들만 사는 데라 거기 빨리 잡힐까 봐? 잘못하면 뉴스에 막 나올까 봐. 그래서 강남은 하나밖에 안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곽 병원만 했다. 거기는 크게 안 나올 거야. 여기서도 열받아 이런 얘기 들어도.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아주. 이런 얘기 들어도 진짜 사실 열받아. 자, 그리고 이것들 범행 수법에 대해서 아주 무용담을 그냥 늘어놓으면서 그 설레발이를 쳤다고 그래요. 양심이 없네. 양심 없는 새끼들이에요. 아, 자, 얘들은 살인 플러스 특수강도 혐의로 네네.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2005년도에. 예. 근데 이때 검찰은 사형구형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진주교도소 가서 이제 이진구 같은 경우 진주교도소 내에서 그 결국은 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암으로 사망을 해요. 2011년에 65세 나이로 간암으로 사망을 하는데 예. 이때 죽기 전에 형사를 불러서 자백을 하는 게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뭐예요 또. 얘가 사망하기 전에 7월경이라고 그래요. 7월경. 예. 숨겨뒀던 자신의 범행하고 공범 이병주의 범행도 따로 폭로를 해요. 그놈이 또 단독으로 한 이것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참 기막히네. 뭐 얘가 이병주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인의 병든 엄마를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의 병든 엄마가 있었대. 예. 그 엄마를 위해서 내가 과거에 예. 내가 살해한 사람의 머리를 파내가지고 끓여 먹은 적도 있다고 이렇게 떠든 적도 있대요. 미친놈이네. 근데 이건 확인도 안 된 얘기고요. 예. 이 새끼가 그냥 그냥 빵쟁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 무용담처럼. 악랄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진구가 이병구한테 네네. 이병주한테 편지도 써요. 서로 이제 다른 그 공범을 각각 같은 있는데 교도소에 안 안 두니까 두니까. 따로 두니까. 예, 예. 근데 편지를 그 쓴 거를 예, 예. 그 같은 방에서 그 재수자가 다른 재수자가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얘들 여죄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명일동 사건, 명일동 살인 사건인데 네. 둘이 했다는 거. 둘이 같이. 둘이 한 거 안 알려진 거 하나가 있다. 근데 네. 그게 명일동 사건이다. 그 명일동 사건이 뭐냐면 예. 2004년 8월 16일 날 13시경에 이병주하고 이진구가 명일동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서
흉기로 주부 김 씨, 그 당시에 49살 먹은 주부 김 씨를 살해하고 강도짓을 한 게 있었어요. 이게 이 명일동 사건이에요. 사건.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를 자기가 연구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 둘이 했던 거라고 하나 형사한테 자백했어요. 예. 자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3일 뒤에는 예. 8월 19일이야. 2004년 8월 19일 3일 뒤에 03시경에 네. 이병주 지 공범. 예. 이병주 얘가요. 혼자서요. 예. 2건의 강도짓을 했어요. 그것도 일러요. 네. 그 뭐냐면 첫 번째는 미아동에 있는 주택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때 21살 먹은 그 대학생 채양이야. 채. 네. 나물 채자. 네. 채양이 오는데 흉기로 마구 찔렀다. 아유. 강도짓 하려다가. 네. 그런데 다행히 안 죽었어요. 생존을 했어요. 한참 있다 깨어났어요. 치료 엄청 오래 했어요. 그 사건 그놈이 이병주가 했고요. 응. 이병주가 그날 또 한번 채양 찌르고 한 그 근처 600m 정도 더 가가지고요. 19살 먹은 원장이 있어요. 원장 학생이에요. 걔도 칼로 마구 찔렀어요. 근데 걔도 안 죽었어요. 요거를 코발로 줬어. 이를테면. 그러니까 형사 열심히 적었겠지. 응. 명일동 사건은 연구미제 사건인데 두 놈이 같이 했구나. 요거 적었어. 예. 그 다음에 이병주 혼자 한 게 미아동 사건이 2건이 있구나. 요거 적었어. 예.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 석촌동 그 전당포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야. 이렇게 이제 이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 교수님 있잖아요. 이거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그 석촌동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얘네가 이렇게 사람을 계속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뭐야 상가 살인 사건 전당포 할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죠. 거기다가 약에 쫄아 있잖아. 이게 첫 살인이라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안 되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얘들은 약에 쫄아 있잖아요. 아이고, 형사가 이 진술을 받으려고 20여 차례 교도소 방문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지가 또 하나 또 얘기해요. 내가 서초동 디스코텍 그 사건 그것도 내가 했다. 뭐야.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전부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은 이거 갑자기 엄청난 거물이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도대체 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이진구부터 차례차례 보면 네. 이진구는 95년도 7월 달에 얘가 이거 드러났는데 이건 사실인 걸로 밝혀졌어요. 네. 95년 7월 달에 전북 익산에서 마약에 쩔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신원불상의 행인을 치어서 죽였어요. 그 시신을 유기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할 수가 없었고요. 95년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지가 혼자서 디스코텍. 네. 97년 3월 달에 그 서초동에 있는 디스코텍인데 딥하우스라고 네. 지하 1층에 있대요. 거기 가가지고 업주 52살 먹은 여성 오 씨, 네네. 그 다음에 관리하던 55세 남성 김 씨 두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이때는 징역 공소시효가 15년.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공소시효 지나서 밝혀봐야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실체적 그래도요. 진실은 밝혀야 되잖아. 네. 붙으려고 했는데 이진구가 사망해가지고 그냥 종료된 거예요. 그게 있었고요. 또 네. 2001년 2월 25일 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서점 종업원 20살 먹은 그 여성 우씨 이 사람을 위협해서 골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묶어놓고 성폭행하고 가슴을 찔러서 살해. 그래서 강간치사를 적용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소시효 만료. 그러니까 안 잡혀가지고 이놈이 이때까지 오는 바람에 공소시효 만료가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 몇 명 죽은 경찰 거예요? 이제 이거? 반성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1월 4일 날 15시 15분경에 서울 논현동 골프클럽 뒤편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이 잠겨져 있지 않은 걸 알고 문을 열어서 담배 꺼내다가 차주인 여성 걸려요? 남씨 44살 먹은 그 여성한테 걸려가지고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칼로 찔렀어요. 그거는 2005년 건이라 요 사건의 유죄로 입증이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005년 또 2월 달에 토요일 날 16시경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환자를 가장해서 이비인후과에 침입해가지고 원장을 칼로 위협해서 네. 20만 원 강취한 거.
요것도 유죄로 인정됐고요. 네. 그러니까 여벌로 나온 게 이렇게 많아요. 이진구 하나만. 이게 사람을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이병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방이동 그 살인 사건, 예. 뭐 이제 이거 유죄됐고. 유죄에 났고요. 이제 방이동 이 살인 사건이 뭐냐면요. 2004년도 10월 8일 날 23시경인데 공원에서 필로폰을 이제 투약을 하고 이병주가 이진구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 가고 있다가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모 빌라 201호에 가스검 침원을 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집주인 56살 먹은 이 씨, 네. 그다음에 그 친구 김 씨 여성을 칼로 위협해갖고 안방으로 끌고 와서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6장을 강취하고 이 씨의 가슴을 10번, 김 씨 가슴을 8번 정도 찔러서 살해했어요. 이때 반지, 장롱 속에 있는 40만 원 훔친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로 10월 9일 날 새벽 1시에 이 소공동 마트내에 있는 ATM기에서 50만 원 인출한 게 있었고. 아유. 그러니까 뭐 지금 명일동 사건, 방이동 사건, 영구미제로 가고 있던 거, 또 잡단, 절도 사건, 그 강도 사건 이런 거가 다 잠자고 있다가 한꺼번에 싹 다 들어가. 그러니까 완전히 범죄 공장애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싹 다 저 해가지고 네. 이병주는 무기징역 쌍무기수가 됐어요. 쌍무기수. 쌍무기수. 무기징역을 2번 받아버린 거예요. 첫 번째 무기 받은 거를 또 받았어. 추가로 해서 쌍무기수. 예. 이진구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징역 9년이 추가가 됐고요. 그런데 이진구가 사망하기 전에 이제 그 명일동 사건 같이 공범이라고 그러면서 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게 진범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예. 맞는 이게 것 맞다고 같아요. 봤는데 네. 나중에는 이놈들이 오리발까요? 아. 경찰들이 저 영치금 준다고 그러면서 꼬셨다?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뭐 이래가지고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 명일동 사건은 기소를 못합니다. 불기소로. 이놈들이 한 게 맞는 것 같은 맞는 것 거죠. 같습니다. 음. 이병주 단독으로 했던 그 미아동 살인 사건 예, 그 부른 여자 거 있잖아요. 집주인이요. 그 21살짜리 여성, 19살짜리 여성. 요것도 막 재판까지 가요. 가요. 막 예. 검찰에서 20년 막 구형하기도 하고. 예. 이놈이 확실히 맞다. 예. 명확하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요. 이것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떨어집니다. 아, 안타까우면 맞을 것 같은데. 거의 맞습니다. 예. 이 뭐 검찰에서 그랬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누구 이진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예. 목격자들 진술하고 일부 다 맞는데 예. 근데도 이게 안 돼. 더더군다나 그 19살, 21살 애들은 자기를 찌른 사람을 봤잖아요, 직접. 그러니까요. 사망을 안 그럼에도 했으니까. 불구하고 그게 잘 인정이 안 됐어요, 결국. 안타깝네. 증거불충분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좀 안타깝죠. 얘네가 이 인간들이 아니네. 이게 기계입니다, 살인 기계. 예. 더더군다나 이 마약에 쩔은 놈들이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맞아요. 이 사건이 정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했나 하고 봤더니 수법이에요. 전부 다 오버킬이에요. 엄청 과도하게 사후 생겼어요. 과도하게 오버킬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 강도할 때 한 번만 찌르고 제압하고 돈만 뺏어가면 되고 되는데. 그냥 그 성폭행하고 가만 그만인데 엄청나게 잔인하게 마구 휘둘러서 죽였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결국 환각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겁니다. 약 처먹었네. 그래서 마약이 무서운 겁니다. 마약 그 자체도 무서운데 마약을 하고 범행하기 시작하면 속수무 책이에요. 이게 교수님 마약이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그렇잖아요. 억제제가 있고 사람을 이렇게 쫙 네. 이렇게 늘어뜨리게 툭 늘어지게. 어떻게 하는 게 있고 흥분제가 있잖아요. 음. 그 흥분제 종류 마약 먹으면 막 칼춤 추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환각 상태에서 오버킬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비체계적이죠. 즉흥적이고 그렇죠. 충동성이 아주 강한 그런 범죄를 되는 거죠. 가장 영향을 미친 거는 하여튼 환각 상태에서 예. 범행하는 바람에 그 난폭함과 잔혹함이 극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마약이 위험하다는 거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증거물 충분으로 그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 이거 그 떨어질 때 그 네. 대구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는 점만으로는 네. 자백 진술에 허위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에이. 참 어렵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뭐 확실한 증거 없으니까 미아동 살인 사건 이병주가 그 찔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병주는 또 이제 그 아마 그 이진구는 죽었지만 이병주는 그 치료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간 상태에서 네. 필로폰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네. 이제 정신감정으로 공주 그때는 치료감호소죠. 감호소. 지금 그 이제 국립법무병원이죠. 예, 예. 거기에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나 봐요. 그 바람에 더더군다나 이진구가 부른 여죄를 추궁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렇게 됐겠네요. 그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툭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마약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잘 모른다고 뭐 잡았다면. 그래서 실제 이게 내가 저지른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미쳐버리는 거지 그거.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명확하게 해주면 거짓말이라는 걸 깨우시면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렇게. 응. 이게 그래서 그 바람에 오히려 마약을 한 결과가 득이 됐네. 그거로 인해서 정신에 약간의 그 이상이 오는 바람에 오히려 여죄는 다 무죄 떨어지는 현상이 다 끝난 거예요. 안타깝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경찰에서는 맞다. 맞는 것 같다. 그 범인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얘들이 다 안다. 다만 뭐 이게 명확한 직접 증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못했다 이렇게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은 뭐 한 놈은 어차피 저 방에서 간암으로 죽었죠. 뒤졌고요. 이거 네. 뒤졌다고 그래요. 이거 죽었다고 그러면 맞아. 이런 새끼들은 뒤졌다고 그래야 돼요. 맞아요. 뒤졌고 한 새끼는 이제 그 빵에서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있으니까 그 새끼도 많이 아프다가 뒤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쉽게 죽으면 안 되죠. 맞아요. 엄청 좀, 고통받으면서 그냥 괴롭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하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짓을 몇 명한테 지금 피해를 이렇게 어마무시해 입었는데. 이거 사실 무죄 떨어진 거를 말하면서 짜증이 나버렸는데 내가 쭉쭉쭉 얘기해 준 거 자세히 얘기도 안 했어요. 화딱 지나서 내가. 근데 교수님 근데 어차피 그래봤자 무기징역 이제 받았잖아요. 그 이거 인정돼봤자 뭐 그럼 뭐 3무기징역 되려나? 쓰리 무기수.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보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 1화로 이병주, 네. 이진구, 이인조 연쇄 강간, 연쇄 강도 살인 사건. 요거를 이제 제목을 잘 붙여야 되겠더라고. 우리 또 이제 처음 시작하는 프로라고 네. 구글 측에서 자꾸 이제 저 폭력적인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아, 봐요. 빨간 딱지 자꾸 붙여서 수익도 못 나오게 하고 노란 딱지죠. 노딱. 그래서 우리 저 PD님들이 이거를 이름을 잘 붙이셔야 되겠더라고. 그렇네요. 나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1화 네. 그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냥 석천동 상가 연산인 사건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고 그래서 뭐 특별히 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올리고 있으니까 네. 꾸준히 그냥 그대로 다시 녹화한다는 개념으로. 아니, 자존심 상해서 전에 한 거 그대로 하기 싫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